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의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With you, the sun is shining 24/7. Cause when we're together, it feels like we're in heaven. If it will get dark, you'll be my million stars. I know I can lean on you. 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너무 인기가 많아서 저희 또 특별히 박정호 교수님을 한 번 더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스포츠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스포츠 산업이 돈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키움 같은 경우가 이제 돈을 브랜드 네이밍을 받아갖고 하는데 그거 이외에 조금 흑자난다라고는 들었습니다만 나머지는 다 그냥 기업이 홍보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미국처럼 진짜 돈이 되는, 거기 좀 많이 심합니다만은. 그 메시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적, 파리로 이제 이적하고 이렇게 하는데 엄청난 돈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스포츠 산업, 우리나라에서 진짜 돈 되는 산업으로 만들어질까요, 앞으로는? 한번 그 시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일단 이게 돈 되는 시장이 되려면 일단 시장 자체가 커져야죠. 그래서 뭘 가지고 하려고 했냐 하면 한중일의 축구 리그를 통합해보자. 예를 들어서 수원하고 서울이 FC 서울하고 FC 수원이 경기를 한다고 하면 나름 좋아는 하죠. 저도 가끔은 봐요. 근데 우와 이건 안 해요. 나름대로 운명의 라이벌입니다, 두 팀. 네, 알죠. 그래서 그걸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는 아니지만 그냥 축구 저도 간간히 보니까 그렇구나 하는데 FC 서울하고 FC 북경이 붙었다. FC 나고야랑 붙었다. 이건 다르죠. 네, 이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월드컵에 나가면 왜 항상 우리 동북아 지역은 중국은 한 번도 월드컵도 못 나가고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간간히 나가지만 이거 4강 어쩌다 한 번은 우리가 가는 게 끝이고 이러면 이게 문제가 뭘까? 시장을 키워보자. 이런 생각을 가져서 리그를 통합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몇 차례 시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잘 안 됐어요. 왜 안 됐을까요? 괜찮을 것 같은데? 저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첫 번째 이유는 생각이 일단 다 달랐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이유는 중국만 좋은 일 시켜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쟤는 그대로 놔두면 올림픽 못 가는 축구팀들인데 우리랑 경기하면서 실력만 올라간다. 그런 거에 대한 좀 이런 게 있었고 우리는 사실 좀 적극적인 면도 있었어요. 하여튼 그런데 결국 성사가 안 된 게 있고요. 그래서 우리 어떤 이쪽 한국의 스포츠 시장이 커지려면 간단합니다. 여기 동북아 리그가 생기면 되는데 요즘 한중일의 관계가 더욱더 요원해지면서 이거는 이제 더욱더 힘들어진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스포츠 이것도 컨텐츠라고 봤었을 때 이거를 추가적으로 팔 수 있는 2차적 저작물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걸 해보겠다라고 야구팀을 인수한 회사가 있었죠. NC소프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게임 회사들이 야구단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일본의 소프트뱅크. 맞네. 거기도 게임 회사로구나. 게임도 있죠. 네. 바로 그 이유가 이거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원천 소스거든요. 우리 야구 게임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한 2차적 저작물을 활용해야지만 수익이 생긴다. NC소프트 하면 작년에 우승했을 때 그거 검. 그게 확 떠오르네요, 갑자기. 아무튼 올해는 삼성이 우승하기를 제가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뭔가 그래서 땅하고 결부돼야 돼. 경북 있으니까 또 삼성 응원하시고. 제 몸에는 파란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저도 참을성이 많은 걸로 유명하죠. 전 LG 트윈스 팬입니다. 참을성이 많은 건 하나 아닌가요? 그분들에게는 제가 감히. 유광잠바는 원래도 세탁소에서 안 찾아오시는 걸로 하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인적 문화, 고향, 혈연, 성씨 이렇게 따지는 문화는 점점 사라져가고 이제 어쨌든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제 가야 돼. 나 혼자 뭐든지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교수님 컨텐츠 중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동업을 하는데 굉장히 특이한 게 우리나라는 동성으로 할 확률이 굉장히 많아지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야, 그것까지 다 보셨어요?
이렇게 만나 뵙고 또 뭔가 여쭤보려고 그러면 그래도 좀 평소 즐겨보는 건 아니었구나. 아니죠. 쭉 다 봤죠. 장난이 장난.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러면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교수님만의 특별한 방법이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있죠.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화장품 쪽에 일을 하니까 뭐 물어보는 사람들도 다 화장품 쪽이에요. 그러니까 인적 풀이 다 그 안에서만 이제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아는 사람들이 그 편협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는 이런 식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나는 뭐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식으로 한다 뭐 이런 노하우 같은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요. 저는 좀 다른 이유이긴 하지만 원래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뭐 가게든 회사든 뭐 어느 거든 상관없어요. 비즈니스를 하실 때 이것도 참 불편한 진실인데 가장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입니다. 쉽게 해서 인적 자본들이죠. 네. 그걸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비즈니스 하다가 전혀 모르는 상황에 봉착됐을 때 물어볼 사람도 있고 하다못해 판매를 하러 갈 사람들도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창업하러 하는 사람들 도와주러 돌아다녔을 때 가끔 이제 이걸 물어봐요. 자, 누구 지원자분, 이제 창업 자금 신청하러 오신 네. 분들이니까 누구 지원자분께서는 그 제품이 결국 완성되면 어떻게 판매하실 겁니까? 물어봐요. 그런데 지인 마케팅이나 뭐 아는 사람이나 저는 찾아다닐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경험이 전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물건을 팔 때는 뭐래도 그 사람에게 빌붙을 플러스 알파가 조금이라도 있는 데를 가야지만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면 생면부지의 사람보다는 아는 지인이라든가 누구 뭐 소개라든가 이런 게 반드시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거 없이 했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성공 확률도 낮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해보시는 분들은 이 네트워크가 많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꼭 아셔야 되는데 사업을 정말 많이 해보신 분들은요. 갑자기 어떤 분야에 어떠한 사람이 필요할지 모른다라는 사실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한 100명 부하 직원 둔 회사 사장이라고 해서 5명 스타트업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하면서 뭐 하는 회사예요? 뭐 이런 사람들 100명 이상으로 못 올라갑니다. 5명이 되든 한두 명이 되든 오신 분이 있으면 이런 분이시군요. 알겠습니다 하고 잘 그거를 기억하려고 애를 쓰고 축적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그것들이 다 또 다른 기회를 만들고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요. 나에게 지금 당장 필요 없다고 절대 터부시하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되고요. 사람 인생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것도 반드시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저보다 어떻게 보면 사업하시는 분이니까 네. 휴대폰에 몇 명 저장돼 있으세요? 명함으로. 한번 같이 까봐요. 저요? 저 명함 저장은 안 하고 핸드폰 전화번호만 있습니다. 전화번호 몇 개 있으세요? 저 1200명. 1200개? 저는 저장된 건 당연히 더 많겠지만 명함으로 받은 것만 따져보면 명함이 지금 2713개. 그래서 오늘 2714개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 전화번호 알려드릴 거니까. 자, 그래서 정말 그 많은 그 진짜 사람들이 많으시다. 중요하고요. 저는 이 중에서는 사실 40%는 다 뭐 연구소에 계시거나 학교에 계신 분들이죠. 제가 갑자기 뭔가 3D 프린터를 연구하려고 하는데 저라고 뭐 다 어떻게 알겠어요. 가만히 있어봐. 3D 프린터는 어떻게 있지? 찾아봤는데 뭐 울산과기대에 누가 그거에 대해 정통했다. 근데 그 사람은 모르는데 울산과기대에 누구 있었지? 그때 그분 나는 그럼 그분 통해서 소개받고 그럼 도움도 크게 받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되는 거거든요. 3D 프린터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경제 맛집이죠. 박종호 TV에 가시면 자동차 산업 얘기하면서 3D 프린터 얘기도 하시고 막 이렇게 이제 고기를 끄덕끄덕거리는데 꼭 한번 가셔서 보시면 굉장히 뭐 상식이 풍부해진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앞으로 세상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뭐 이쪽 채널도 물론 뭐 주식 투자나 이런 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교수님의 채널을 가보면 조금 더 세상을 넓게 또 다른 나라에 대한 부분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박학다식하실까라고 생각들 공부는 도대체 언제 하시는 겁니까?
계속 하죠. 이 직업이 공부인 사람이 공부를 안 하면 어떡하겠어요. 아, 제가 이게 댓글 중에 아니 저 교수님은 진짜 방송 출연도 많이 하시고 이러신데 도대체 공부는 언제 해? 이렇게 댓글을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신 분이 있어갖고 제가 대신 한번 여쭤봅니다. 예, 일단 방송을 많이 해서 공부를 잘 못합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이 아니라 학자하고요. 근데 잘하고 싶어서 무진제약 노력은 해요. 그래가지고 짬나는 시간에는 뭘 무조건 읽어요. 그래서 이 부끄러운 표현인데 굉장히 어린 나이에 벌써 노안이 와가지고 굉장히 어디다는 기준은 어디에 기준을 맞아야 되나? 저 선배들에 비해서. 알겠습니다. 에이. 참 요즘 경제 방송 이렇게 네. 그 진행하시잖아요. 네. 오늘도 끝나고 가야죠. 가시죠. 그러면 그 이제 굉장히 다양한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면 굉장히 많은 정보를 네. 직접적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제 영상으로 보는 것과 또 마주 앉아서 이야기 듣는 거에 그 질적 차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많은 정보들을 어떤 식으로 분류하시고 체계화하시는지가 좀 궁금해요. 다 저장하거나 뭐 다 받아들일 수도 없고 다 뭐요. 에이 이건 내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교수님만의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은 있으신가요? 제가 되게 인생을 피곤하게 사는구나. 왜냐하면요, 저는 진짜 다 저장합니다. 안 보일 수도 있겠는데 보여드리면 우리끼리 보면요 여기 그 구글에 스프레드시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엑셀이죠. 엑셀이죠. 이 엑셀을 들어가 보시면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제가 방송을 했거나 읽었거나 한 것 중에서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거나 아니면 객관적 근거 자료가 되는 것들을 전부 다 저장을 하는고요. 이걸 찾기 쉽게 색인을 달아요. 키워드로. 갑자기 제가 뭐가 있을까요? 데이터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가격 차별에 대해서, 장수 기업에 대해서, 그때 내가 그거 어디 방송에서 책에서 읽었는데 정확한 그 학자의 그 학문적인 근거와 숫자가 뭐지 하면 장수 기업 치면 여기 그 내용이 다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쭉 몇 번까지? 이게 20만 번이 넘어갔죠. 예. 그래서 진짜 지금 진짜 깜놀해갖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부는 잘 못하는데 잘하고 싶어서 간절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다른 학자들에 비해서 이게 많은 얘기를 좀 하잖아요. 그 가장 큰 미천이 아까 그랑 똑같아요. 사람도 귀하지만 정보도 귀하더라고요. 예전에 3D 프린터 대박 났다가 한동안 시장에서 돈이 없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 한번 갔어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다시 약간 붐업이 있었을 때 제가 이런 타이밍을 못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그때 그 구절을 살펴봤더니 지금이 그때네 이렇게 되는 거죠. 항상 이렇게 들으시면 정리하시고 그리고 그걸 찾기 쉽게 엑셀이나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노트에다가 적어놓으면 또 어디 적어놨는지 몰라서 또 못 찾고 그래서 DB화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화를 꼭 하셔갖고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 막 진짜 뒤에 보면 요약이지만 그 요약이 너무 많으니까 종류가 너무 다양하게 많으니까 그게 꽉 차서 저는 저 A4 용지에 프린트해갖고 제가 그냥 가지고 있고 싶다는 생각은 제가 약간 좀 얍삽합니다. 아무튼 그러면 그 경제 유튜브 그러니까 이제 매일 밤에 이제 진행을 하시니까 그게 투자 활동을 하시는 데는 도움이 되세요? 솔직히 저는 도움은 조금 덜 되는 편인 게 다른 의미 아닙니다. 제 투자 방식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그 저녁 때 방송하시는 그 정보들은 데일리 투자하거나 약간 중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에겐 정말 도움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활동이 좀 많은 편이잖아요. 강연, 그 다음에 방송, 신문도 지금 정례적으로 기고하는 신문사 아마 3군데가 넘거든요. 그런 거다 보니까 데일리로 장을 볼 시간은 솔직히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투자의 패턴이나 방법을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데일리로 막 이렇게 발빠르게 할 수는 없어요. 교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모든 투자는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큰 버드뷰라고 부르는데 좀 위에서 내려가는 형태로 좀 크게 보고 거기에다가 돈을 넣어놓고 남들보다는 약간 길게 기다려요.
그런데 옛날에 한가했었을 때 투자했을 때보다 수익이 더 좋아요. 아, 오히려 자주 보고 오주 했을 때 자주 봤을 때보다. 예. 해외 투자도 하시나요? 그럼요, 하죠. 예. 뭐 중국, 미국 다 하시고요? 중국은 얼마 전에 큰 손실과 함께 뺐고요. 이게 부작용이구나. 가끔 아주 안 보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큰 손실을 보고 뺐고요. 미국은 괜찮죠. 저도 미국은 사놓고 안 팔았더니 그죠? 되게, 제가 가끔씩 금액은 크지 않는데 이렇게 수익률 보여주면 네. 제 친구들이 깜짝 깜짝 놀랍니다. 놀라는. 네. 그래서 중국이 얘네들 이거 우리 찐핑이 형 한번 제가 모실 수 있으면 모셔갖고 그러니까.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한번. 왜 그러는 거야? 정책이라는 건 그렇게 계속 바꿀 수 없는 거거든요. 야, 이 상식 밖의 행위에 제가 이게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공산당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가 마음 먹으면 그런 거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인사이트 있으신 분 만나시고 하면 제가 가장 많이 들으시는 게 메타버스, 네. ESG 이렇잖아요. 이게 진짜 일어날 일인 건지 지금 당장 아니면 좀 먼 미래의 일인 건지 네. 아니면 당장 준비해야 되는 건지 네. 교수님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ESG는 당장 준비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거를 이제 주가에 반영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아직 정치하게 나온 방법이 없긴 하지만 이미 기업 현장에서는 ESG에 배반하는 기업들은 투자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금 당장 투자를 하실 때 고려해야 될 키워드고요.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좀 제가 죄송하게도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저도 들었던 게 2000년대 초중반이에요. 그때부터 네. 들으셨구나. 그러니까 이 단어는 그냥 갑자기 이슈가 다시 돼버린 거일 뿐이지 이게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물론 ESG도 옛날부터 있었죠. 근데 ESG는 그 중요도가 계속 예, 올라가는 맞죠. 거고.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까지 당하니까 드디어 사람들이 안 되겠다. ESG 결국 빨리 하겠구나 한 거고 메타버스는 약간 사이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어떤 건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 두 개는 좀 그렇게 달리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조금 먼 미래 예를 네. 들면 그리고 ESG는 먼 미래이기도 하지만 이미 와 있던 미래 그리고 과거에도 있었던 미래.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다른 게 ESG는 정부, 네. 나라 이렇게 주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메타버스는 이제 개별 기업이 그것도 차이가 아예 있죠. 네. 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휴가철인데 지금 휴가도 못 가시고 있고 이러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저희 집에서 맨날 뭐 저도 유튜브 보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은 아무튼 책도 많이 읽으시고 하실 것 같은데 뭐 최근에 본 책이나 아니면 이맘때 아니면 요 시점에는 한 번쯤 이 책을 보면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갖고 물론 돈 벌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큰 도움이 될 만한 뭐 그런 책이나 아니면 뭐 좋은 유튜브 채널 뭐 이런 것들이 교수님 보시는 게 있으면 좀 소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유튜브 채널은 정말 빈말이 아닙니다. 곽도기 TV 저도 종종 보고요. 이거 진짜 강권하는 채널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유튜브 채널이 있으니까 우리 곽도기 형님한테 결례하면 안 되니까 뭐 제가 진행하는 방송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증권을 중심으로 하시니까 부동산 하나 말씀드릴게요. 부동산도 우리 중요한 거니까요. 네네. 삶을 살아가는데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강추드립니다.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사실 부동산에는 속칭 사자들이 좀 있어요. 우리 이제 증권 쪽에는 이렇게 커리어가 분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 진점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자기 직이 걸려 있으니까 함부로 얘기 안 하시죠. 그런데 부동산은 좀 잘 모르시는 이상한 분들이 나와요. 그리고 네. 그걸로 본인 실명이 아니라 네. 그 뭐 블로그명 뭐 이런 네. 걸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셔갖고 예, 그래서 부동산은 좀 정확한 정보가 많이 부재한 편인데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주 정치하고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짚어주는 좋은 채널이었다. 그래서 혹시 부동산에도 관심 있고 우리 곽도기 TV 때문에 내가 벌써 땅 좀 살려고 한다, 아파트 살려고 한다면 그 채널을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책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책을보다는 논문을 좀 많이 읽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오히려 책은 제가 제 책을 쓰죠. 그래서 저도 다작을 하는 저자이기 네. 때문에 뭐 지금도 제 책 집필하고 있고 계속 그럽니다. 논문은 그러면 요즘 뭐 이렇게 되게 그러니까 뭐 논문을 저희들이 네. 뭐 이렇게 학술 용어나 이런 게 워낙 많으니까 최근에 그러면 보셨던 논문 중에 요거는 진짜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논문의 내용을 좀 이렇게 간략하게라도 좀 설명해
해주실 수 있나요? 예. 요즘 제가 하는 연구 때문에 관련돼서 봤던 논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동해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동해가 지정학적인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ESG와 관련된 건데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북극해가 녹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해로가 달라졌는데 우리 이제 뭐 평택항이나 광양이나 부산에서 만약에 배터리나 반도체나 이런 걸 해외 수출하려고 한다면 반도체는 뭐 비행기로, 가니까 뭐 배터리 같은 걸 수출하려고 하면 배터리는 비행기로 수출 못 하잖아요. 터지니까. 그래서 저 비행기로 못 가니까 배로만 가거든요. 자, 그런데 어떻게 갔느냐? 유럽이나 아프리카 이런 데 가려면 저기 동남아 쪽으로 내려와서 말라카 협 지나가지고 이렇게 쭉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기 암스테르담까지 가려면 한 2만 킬로미터 정도 가야 됩니다. 그런데 북극해로 가면 13,000km면 가요. 녹아서. 그런데 올해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러시아 학자가 집필한 논문이었는데 올 1월 달에 드디어 쇄빙선의 도움 없이 배가 북극해로 갔어요. 그리고 전문가들의 공공연한 컨센서스는 2035년 정도 되면 북극해의 얼음은 거의 다 녹을 거다. 그 녹아서 이렇게 일으키는 굉장히 많은 문제는 또 차치하더라도 네. 그게 그렇게 좋다라는 의미는 아닌 건 아시죠? 네. 그렇게 그러면 또 뭐 새로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배 항로가 생겨서 또 새로운 경제적인 뭐 이렇게 효과나 이런 것들은 또 고민해볼 거리가 또 생기겠다, 맞죠? 그래서 제가 연달아 쭉 읽었던 한 7, 8편의 논문이 예전에는 평택항, 광양, 부산 다 어디로 수출하는 거다 밑으로 내려가서 대서양, 태평양으로 가는 건데 이제는 속초, 동해안 이걸 통해서 위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동해는 중국이 동해로 바로 못 나가요. 북한하고 러시아가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해로 나가고 싶은 중국의 열망 때문에 중국이 러시아와 북한을 설득하고 있는 모습들, 하여튼 이런 여러 변화들이 지금 제가 목격하고 있는 큰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교수님 때문에 새로운 또 현상이랑 또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해봐야 될 것들을 또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간이셨나요? 굉장히 많은 시간,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이야기를 막 이렇게 들었는데 오늘 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다음번에는 또 저기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더 자세히 물어봐야지 하는 것들도 또 생기고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조회수가 많아지면 제가 또 각도기님께 부탁해서 저희 우리 박정호 교수님 한 번쯤 더 모셨으면 저희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들께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요청할 수 있으니까 꼭 많이 봐주시고 또 다른 분들께도 홍보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고요. 휴가철인데 휴가철이 아닌 그런 시기입니다. 요 시기가 조금 지나고 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희망? 이런 것들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막연한 희망이 아닌 게 저도 이제 백신 신청하라고 이제 예약하는 시스템이 이제 생일에 맞춰서 가동이 되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추석 그 전후로 해서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교수님께서 또 혹시 하실 말씀 마지막으로 있으시면 전해. 아닙니다. 오히려 저 곽도기 형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나오긴 했지만 늘 마음은 무겁습니다. 여기선 주식에 대한 많은 아주 트렌디한 정보를 드려야 되는데 저도 그냥 일개 개인 투자자일 뿐이라서 그런 정보 많이 못 드려 죄송합니다. 오늘 얼굴이 별로 안 좋으신 거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내려서 그럴 거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추측을 한번 해보면서 교수님과는 다음번에 또 만나 뵙기를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